안녕하세요.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별로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픈 주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로서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울증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병으로서의 우울증인가, 아니면은 성장의 지표로서 우울증인가, 여기에 대한 분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병으로서 우울증이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지연시키면 그만큼 시간이 손해봅니다. 성장을 위한 지표로서 우울증이라면은 이것은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면 반드시 그 우울증이 각자를 어떤 지점에 안내하게 됩니다.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인류가 최초로 앓은 마음의 병이 뭔가?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쉼 상태에서 평화스럽고 고요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고 고요하고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은 찾아오는 새로운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그땐 또 우울해지게 되죠. 최초의 인간이 겪었을 마음의 병도 우울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울증은 그야말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그 정상적인 어떤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우울증이 있는 반면에 전문가적인 치료를 받아야지만 반드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우울증도 있죠. 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조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 증상이 또 거기에 덧입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처방을 우울증은 이렇게 하게 되면 우울증에서 낫는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우울증은 다양하게 퍼져 있고 그 층이 다릅니다.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정신치료의 목표를 그 편집 불안에서, 그러니까 편집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박해불안, 이제 편집 불안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건강한 우울적 자리, 포지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건강한 우울적 자리로 안치하는 것, 건강한 우울적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인에 의하면 인간의 실존 밑바닥에는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건강한 우울적 자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 그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본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에너지가 외부로 투사가 되지 않고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울증이 보통 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외부로 투사된 에너지를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우울할 땐 우울하다가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살아가면서 우울하지 않을 때는 없고 우울한 순간 항상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는 건강한 우울적 자리에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상태별로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크게 이 우울증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발병의 기원이 어린 시절에 있는 우울한 정서 혹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주 유년기 때부터 열악한 정서적인 환경,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무관심의 대상이었던가, 또는 죄책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든가, 그러면은 우울한 정서가 이 사람의 인격의 일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의 에고가 우울한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우울한 어떤 기분이 느껴지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그러한 우울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선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볼까요? 그의 이제 전기를 보면은 그도 어린 시절부터 그의 우울증과 우울한 정서와 많이 사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예술 작품은 우울한 정서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년에는 통제하기 힘든 이런 우울한 정서 때문에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또 그때 그가 유랑 생활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 그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또 자문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또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류의 정신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한 정서, 이 지수가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던져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환경과 더불어서 심각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중에 일부는 성인이 돼서도 아주 심한 그 정신병리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치료해도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짐을 고스란히 가족들과 함께 지게 됩니다.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하게 되죠.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아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의 일부가 정신병 걸렸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얻어질 게 뭐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일부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건강한 다른 가족 일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성장의 메시지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다른 분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다 뭐 잘못 살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신비한 영역이지만은 그런 일도 세상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삶의 영적인 차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상을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둘째는 원인이 분명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 유년기 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뭐 직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뭐 재난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불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누적이 됐는데 누적이 된 감정들은 적절히 표현할 통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로가 없어. 그런 불쾌한 감정들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억압이 되겠죠. 그럼 그것들이 또한 우울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왜? 억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억압을 하면 억압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억압 에너지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해지죠. 우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좀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처방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좀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 갖고 좀 사십시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라는 얘기는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될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움직이는 궤도가 있고 이치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이런 경우의 우울증 환자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출구를 찾지 못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심하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해야 되고 주변 사람이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는 그의 억눌린 것들, 억눌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성장통으로서의 우울증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워도요, 애완동물이 이렇게 성장의 시점들이 있거든요. 성장의 시점들. 어린 상태에서 청년기로 접어들고 또 청년기에서 성인으로, 그렇죠? 접어드는 그 중요한 그 타이밍, 그때는 좀 우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통입니다. 아기를 키워도 아기가 이제 성장을 한다든가 변화를 한다든가 그 과도기에 그 우울한 정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주기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 3살, 미운 4살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죠. 이때도 아이한테는 소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우울증이라고 하기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우울한 정서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정서를 아이는 짜증으로 표현하죠. 엄마의 품으로 나와서 이제 유치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또래 집단 안에서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성장의 포인트, 그 과정에 우울한 정서를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년기 우울증은 좀 깊게 내려갑니다. 중년기 우울증은 좀 깊게 내려가는데 이때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냐. 지금까지 살아온 양식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식은 제가 외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내적인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난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남은 생을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성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중년기 우울증은 때때로 매우 깊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노년 초기, 이 노년 초기는 우울증 플러스 절망감, 또 환경적인 또 생존에 관한 여러 가지 겹치기 때문에 이때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원리를 기초로 해서 저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 혹은 우울한 정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성장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한 정서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울증이 오면 왜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우울함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우리의 자아를 덮쳐버리거든요.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반대의 힘이 작용을 해요. 우울하지 말아야지, 우울하지 말아야지. 그럼 힘과 힘의 충돌이 일어나죠. 힘과 힘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더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울한 정서가 낯선 정서들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밀려 들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것도 내가 직면해야 될 거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동안은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을 내가 외면을 했지만 지금 내가 성장을 해야 될 시기이구나. 받아들이세요. 일단 받아들인 우울한 정서는 더 이상 우울한 정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울하긴 우울해요. 그러나 견디기 힘든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나한테 고통을 주지는 않아요. 우울한 정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대항해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조증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 우울함 가운데 고요함과 평화가 깃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진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혹은 잘하지는 않더라도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묻습니다. 저는요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건 그분이 포기하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은 잘하는 거 아니면 좋아하는 거 한두 개는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멍 때리는 걸 잘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멍 때려 보십시오. 그 멍 때림이 당신에게 큰 선물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 뉴턴 알죠? 뉴턴도 사실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의 우울한 정서와 사투하며 살아야 되는 고통스럽고 고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멍 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사과나무 가지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멍 때림이 안겨준 선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잘하는 거 한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적인 치료를
단기,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받아야 할 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통으로서의 우울증은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 성장통으로서의 우울증이 나를 보다 높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바라고 그리고 현실은 견뎌내는 그거 잘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장통으로서의 우울증은 잘 견뎌내십시오. 오늘의 마음소리입니다. 우울은 성장의 지표이다. 잘 견뎌내십시오. 자, 오늘의 마음소리입니다. 우울은 성장의 지표이다. 잘 견뎌내십시오. 오늘의 마음소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